이게 뭐야? 왜 이런 서류가 날아온 거야? 민수야, 나도 정말 미안해. 미안. 결혼 전에 끝냈어야 했잖아. 그 사람이 널 놓지 않았다고 지금 와서 변명하는 거야? 그때는 너무 외로웠고, 너무 지쳤고, 그냥 기대고 싶었을 뿐이야. 기대고 싶었다고? 그게 사랑이야? 배신이지? 민수야, 제발 용서해줘.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 아이만 생각해줘. 아이, 그 아이까지 다 내 책임이야?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내 아들 내피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라고? 민수야, 미안해. 정말 몰랐어. 숨길 수밖에 없었어. 민수야, 아이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 비밀이나 배신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20살 봄 처음으로 세상이라는 걸 제대로 마주했던 시절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랑을 믿었으니까요.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다 삼켜버릴 줄도 모르고요. 대학 신입생 환영의 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내 시선이 그 사람에게 닿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죠. 하얀 셔츠에 긴 생머리, 눈웃음이 예뻤던 그 여자는 그 자리의 모든 조명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과 맞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죠. 아, 네. 맞아요. 저는 박민수예요. 저는 윤지연이에요. 잘 부탁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에 닿는 순간 온몸이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세상이 지연을 중심으로만 돌아가기 시작한 건. 그 후로 나는 그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시선을 두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녀가 걸어오면 숨이 막혔고, 식당에서 그녀가 친구들과 웃는 모습을 보면 괜히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짓, 한 번의 웃음, 그 모든 게 내 하루의 온도를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성적이었죠. 말 한마디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뒤돌아서서 속삭이곤 했습니다. 오늘은 말 걸 수 있을까? 물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학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녀를 좋아했고 교수님들조차 그녀의 발표만 들으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빛이었고 나는 그 빛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그림자였습니다. 친구 녀석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야, 너 그 윤지연 좋아하지? 아니야. 그냥 보기 좋잖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단순한 좋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의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고, 잠들기 전엔 그녀가 웃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내 하루는 오직 그녀의 존재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캠퍼스 벤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지연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여기서 뭐 해요? 그냥요. 바람 좀 쐬려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나 봐요. 네,
익숙해서요. 그녀는 웃으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근데 민수 씨 공부 잘한다면서요? 아니요. 그냥 열심히는 하죠. 멋있네요. 그런 사람 보기 드물어요. 그녀의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멋있네요. 그 단어 하나에 나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연이과 선배 한 명과 자주 같이 다닌다는 이야기였죠. 그 선배는 학교에서도 잘 나가기로 유명했습니다. 집안 좋고 외모도 괜찮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 설마 아닐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지연이 그 선배의 어깨에 살짝 기대 웃고 있었죠. 그 장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한 컷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를 피했습니다. 같은 복도에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돌아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멀리할수록 그녀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지연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대는 그 선배였습니다. 그녀는 캠퍼스의 여왕이었고 그 선배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남자였죠. 결혼식장에선 많은 이들이 축하를 했지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나 같은 놈이 아니지.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병이라는 걸. 누군가를 향한 미련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졸업 후 나는 그녀의 없는 세상에서 버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녀의 흔적투성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식당, 함께 듣던 강의실, 그녀가 웃던 잔디밭까지 모든 게 그녀였습니다. 결국 나는 도망쳤습니다. 서울을 떠나 사람이 적은 지방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누구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녀의 기억을 지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기죠. 사람이란 게 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더군요. 밤마다 술에 취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착이 언젠가 다시 불을 지필 줄을. 그리고 그 불이 내 인생을 통째로 태워버릴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시간은 참 잔인합니다. 그녀를 잊으려 떠난 지 어느새 15년이 흘렀습니다. 30 중반이 넘어가니 세상살이에 익숙해진 척하며 살고 있었죠. 겉으론 성공한 전문직 남자로 불렸지만 내면은 여전히 그 시절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 윤지연. 그 이름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묘하게 쪼여들던 그 시절 말입니다. 어느 늦은 밤 퇴근 후 습관처럼 휴대폰을 넘기다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호기심 반, 그리움 반. 그 마음으로 SNS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윤지연. 수백 개의 결과 중 단 하나의 프로필 사진이 내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따뜻한 눈빛.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윤지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야, 민수야. 보내고 나서 한참을 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20살 시절 고백을 앞둔 소년처럼. 답이 올까? 혹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 불안한 기다림 속에서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윤지연 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반가워. 그 한 문장, 그 단순한 인사 한마디가 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근황, 세월의 무게, 그 사이 잃고 얻은 것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나눴죠. 민수야, 넌 결혼 안 했어? 응. 하려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 안 했어. 왜? 글쎄, 운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답이 왔습니다. 운명 그 단어, 참 오랜만이네. 며칠 후, 지연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볼까?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다니. 15년 전 그 벤치에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나는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해 창가 쪽 자리에서 괜히 커피만 몇 잔째 비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예전엔 없던 깊은 그늘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야. 지연아, 너 많이 변했다. 그래? 나이 먹었잖아. 아니, 여전히 그대로야. 그녀는 잠시 웃었지만 금세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야, 나 사실 지금 혼자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라니? 남편이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손끝이 떨려서 커피잔을 쥐는 손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벌써 시간이 꽤 지났어. 지금은 그냥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럭저럭 살아. 아들. 응. 6살이야. 유치원 다니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이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힘들었다는 게 그 웃음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회사 일 핑계로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그녀를 만났고 커피를 마시며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했고 나는 여전히 그때의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넌 참 변한 게 없다. 그럼 넌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 단단해진 게 아니라 굳어버린 거야. 그녀의 말엔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며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착하구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내 안에 다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혹시 주말에 시간 돼? 응, 왜? 우리 아들이 너 한번 보고 싶대. 나를. 응, 내가 가끔 얘기했거든. 엄마 대학 친구 중에 민수 삼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꼭 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날 나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그 아이는 밝고 순수했습니다. 내 손을 잡고 삼촌, 나 미끄럼틀 타요. 하며 웃는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봄 신입생 환영회 날의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셋은 마치 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점점 웃음을 되찾았고 나는 그녀를 잃었던 세월을 되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신기하지 않아? 응, 운명 같아. 운명이라. 그녀는 그 단어를 곱씹듯 읊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며칠 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나 겁나. 나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내가 믿게 만들게.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과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상처가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나를 잘 따랐고 우린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어느 봄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응, 왜? 나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랑 결혼하자.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나 괜찮을까? 나 상처 많은 여자야.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이미 사랑하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이번엔 끝까지 잡을 거야. 그 다짐이 나중에 어떤 비극의 불씨가 될지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만의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민수 부모님은 내 결정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어머니, 아버지, 사별녀의 아이까지 있는 여자랑 결혼 절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난 지연 없이 못 살아. 말을 하고 난 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 높여 말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부모님은 얼굴을 붉히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내가 아이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그건 제 선택입니다. 지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이해 못 하신다면 저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의절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말을 끝내자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을 이미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은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조용한 미소, 그리고 어린 아들 손을 꼭 잡은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 후 우리는 지연의 아들을 법적으로 친양자 입양했습니다. 입양 서류를 작성하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민수 삼촌, 나 이제 진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응, 그래도 돼. 이제 넌 내 아들이야. 그 아이는 나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나를 신뢰했고 그 모습에 나는 진심으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사이에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완벽한 가족이 되었구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지연이 내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짓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얻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의 웃음, 식탁의 소란. 이 작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응, 당연하지.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 끝에 어딘가 슬픔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그림자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쁜 일상과 새로 태어난 아이의 울음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묻어나왔습니다. 때때로 창가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아들을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을 때 나는 그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게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은 작은 파도처럼 느껴지다가 조만간 폭풍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을 웃음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탁의 소란, 아이들의 장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맞잡는 따스한 온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연과 이 아이들을 절대 잃지 않겠다. 그러나 행복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아직 보지 못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의 일상은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이상한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휴대폰 알림. 나는 무심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은 늘 휴대폰을 숨기려 했습니다. 회사 일이라니까. 그녀는 짜증스러운 듯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직감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처음에는 믿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누군가랑 연락하는 거 아니지? 그녀는 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진짜 회사 일뿐이야. 자꾸 그러면 나 기분 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점점 집착이 되어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말겠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이라는 본능으로 나는 그녀 뒤를 밟았습니다. 지연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남자와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이 다니는 회사의 유부남 상사. 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차에 올라타며 운전했습니다. 나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럴 리 없어, 지연아.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차를 따라가지 못하고 호텔 앞에서 숨죽이며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나는 모든 걸 함께 공유하며 완벽한 가족을 꿈꾸었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늦게까지 뭐해?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뜨겁게 뛰고 있었고 손끝이 떨려 제대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어디 갔었어? 그녀는 잠시 눈빛을 피하다가 회사 회식 끝나고 잠깐 야근했다니까. 왜 그래, 민수야? 나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마음속에선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믿음과 집착, 사랑과 의심이 뒤섞여서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야. 아니면 내 눈을 속이고 있는 거겠지.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끝없는 슬픔. 다음 날 나는 지연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녀가 웃는 순간조차 내 마음속엔 의심의 그림자가 깃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라고 믿었던 순간이 이미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밤마다 울리는 메시지, 숨기려는 휴대폰, 호텔에서 목격한 장면, 모든 것이 균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이 어떻게 커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았습니다. 우편함에서 나온 서류 한 장. 손이 떨려서
자세히 볼 수조차 없었죠. 피고 윤지연은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눈앞이 캄캄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리고 다시 시작한 사랑이 단 한 장의 소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앞에서 이렇게 거짓을 숨길 수 있었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결혼 전에 끝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날 놓지 않았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숨이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야. 결혼 전부터 계속 만나왔던 거잖아.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에게 기대버린 거예요. 결혼 후엔 끝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고, 사랑과 신뢰,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죠. 며칠간 나는 혼자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왜 15년을 기다린 내가 또 상처받아야 하지?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연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녀가 나를 배신한 만큼 이제는 사랑이 복수로 변해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소장이 이미 접수됐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나는 변호사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단단히 서 있었다. 법으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배신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다음 날 나는 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용서해줘요.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지 않을게요.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만 생각해줘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랑이 이렇게 쉽게 배신으로 변할 수 있다면 내가 믿었던 모든 건 무엇이죠? 우리 가족, 우리 사랑?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왜 알아야 합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믿어줘요. 내가 잘못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나는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복수로 변한 순간, 우린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입히는 건 이제 그만.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배신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사랑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풀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법과 책임 앞에서 무력하게 변했습니다. 복수와 분노, 배신감이 내 심장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이제 책임과 복수로 남았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균열은 법원 소장 한 장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연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순간, 분노와 배신감이 내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지연 그 사람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은 내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며칠 후 나는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왜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얼굴에 내 분노와 배신감이 그대로 전달되었죠. 그는 차분하게 나를 바라보며 숨 막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내 아들, 내 피야.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느낌,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 입양한 아이가 사실은 그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다니. 지연은 오열했고 나는 절규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배신했어?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지연은 몸을 떨며 겨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몰랐어요. 아이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걸. 내가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 모두가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단지 외롭고 지치고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제 사랑도, 신뢰도, 가정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혼자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 마음이 찢어졌고, 지연을 바라보면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사랑이란 대체 무엇이냐? 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는가?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거야.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바라보면 분노와 사랑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지연과 마주했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우리 가정은 이미 무너졌어요.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어요. 지연은 울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아이를 생각해줘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 잘못했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과 나는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이제 진실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상사를 찾아가 법적 책임과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가 상사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내 친양자로 등록했지만 실제 혈연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사랑, 신뢰, 책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죠. 나는 숨을 고르고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홀로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왜 믿음과 책임이 이렇게도 무너져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 아비들의 죄는 내가 짊어질게. 하지만 더 이상 내 사랑을, 내 가족을 이렇게 흔들 수는 없어. 나는 지연과의 관계, 상사와의 갈등, 모든 진실을 마주하며 이제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뿐임을 알았습니다. 붕괴된 사랑과 가정, 분노와 배신 속에서 나는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아이 단 두 사람만 살아남는다. 나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을 정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 우리 이혼합시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에요. 그녀는 충격과 눈물로 떨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친양자로 입양했어요. 이제 그는 내 아들이에요. 혈연과 상관없이 책임과 사랑은 내가 질 겁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친양자로 입양한 아이를 파양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친양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민수 씨의 아들입니다. 파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학대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법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요.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내 아들. 그리고 그는 내 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노하고 절망해도 아이와의 법적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법이 만든 것이다. 내 마음속 절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책임과 혈연이 뒤섞여 더 이상 단순한 감정으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빛, 작은 손, 작은 미소.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법적, 감정적으로 얽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오열하며 나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이혼하면 아이는?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둘은 이제 다른 길을 걸어야 해요. 법이 우리를 묶고 있어도 우리의 관계는 끝나야 합니다. 며칠간 집 안은 숨죽인 채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는 아이와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책임, 복수와 배신, 모든 것이 뒤엉킨 상태에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책임이다. 법이 허락하는 한 나는 그를 지켜야 한다. 혈연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 아들이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법이 만든 이 벽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랑과 신뢰, 배신이 얽힌 이 지옥에서 아이와 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니 법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나는 지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끝내요. 우리 서로를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게요. 그 아이와 내 삶, 내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얽힌 아이와의 연결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홀로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너 단 두 사람만 남았다. 혈연은 달라도 법과 책임은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법과 책임이 만든다는 것을. 사랑과 배신에 뒤엉킨 세상 속에서 나는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떠났고 나는 홀로 남은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내 아비들의 죄는 내가 묻겠다. 그 작은 눈망울을 바라볼 때마다 내 심장은 무너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 법적 혈연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이 우리의 유대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밥을 챙기고 아이를 씻기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숙제를 확인하고 모든 일이 내 몫이 되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는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니까. 아이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저씨, 엄마는 언제 와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우리 곁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항상, 언제나.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나는 삶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사랑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나는 그 아이를 통해 느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용서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내 마지막 남은 인간이었다.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했고, 때때로 피로와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웃는 순간 나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로 모든 고통이 조금씩 희석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산책하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첫사랑의 설렘, 재회,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붕괴와 배신. 모든 것이 내 삶에 각인되어 있었지만 이제 나는 후회보다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많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이혼 후에도 친양자로 남을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선택한 책임이에요. 아이에게는 내가 아빠고 내가 지켜야 할 존재예요. 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 아들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학교 숙제를 확인하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가 뛰놀며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책임이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책임 속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상사, 배신과 법적 얽힘, 모든 기억이 파편처럼 남아 있었죠. 그럼에도 나는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내 아비들의 죄는 내가 짊어질게.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구원이 싹 텄습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아이의 존재가 내 삶을 구원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며 사랑과 책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아이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 내 아들. 우리는 이제 서로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법과 세상의 시선은 잊어도 내 마음속에서 넌 항상 내 아들이야. 그날 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내 마지막 남은 인간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아이의 존재가 나를 붙들어주고 삶의 의미와 이유를 되새기게 합니다. 과거의 사랑과 배신, 상처와 법적 얽힘은 모두 이제 나를 단단하게 만든 한 조각일 뿐입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책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